지난 10일 한일 정부가 제8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고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이번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상당한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지속하고 최근에는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지난해 말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를 철회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한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도를 넘은 아베 총리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취재진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 종합연구소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본 내 여론과 그에 따른 아베 총리의 전략 변화 등 숨은 의도를 물었습니다. 일본의 지금 수출 규제를 이제 철회하지 않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일본이 한국에 입국 제한을 한 것과도 좀 같은 차원, 즉 아베의 국내적인 정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 때리기로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11월 말에 일단 조건부 지소미아 연장했고, 예. 그때는 특히 미국이 사이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에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실 보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국인이 일본에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일본 내 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인이 일본에 들어오도록 일본 쪽에서도 수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이러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게 코로나 사태로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극우파 쪽의 요청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서 중국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다시 교만이라는 내용, 그리고 물론 그 사람들 혐 중국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적으로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계속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극우파들의 요구, 중국의 입국을 막아달라라는 것으로 계속 무시를 했어요. 아베 신조가 특히 제야의 극우 쪽에서 지지를 조례하겠다. 이러한 협박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감염 자체가 국내적인 부분에 옮긴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차단이라는 지금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일본 안에서, 그러니까 지역 감염을 막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에. 그러니까 사실상 효과가 미지수인데, 그러나 지지율을 위해서 그쪽으로 상황을 전환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내용은 일본에서 보도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혐한으로 다시 반침을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 아닌가. 한국 정부가 저번에 이제 지난해 말 WTO 제소 절차를 중지하고 지소미아 이제 조건부로 이제 네네. 연기한 거에 대해서 다시 조금 이거를 재개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그게 유효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니면 또 유효한 수단이 뭔지를 지금 상황에서 조금 생각하고, 물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카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TO의 내부 문제가 약간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WTO 카드가 그렇게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WTO에 불만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조금 다시 검토해서 기본적으로는 WTO 카드는 그래도 일단 권해야 되는 카드인 것 같아요. 저번에 그것을 조례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예. 그거 다시 일단 복구를 시켜야죠. 예, 예. 네네. 왜냐면 조례 사실상 그때는 시간만 달라 일본 쪽에서 한 달 정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석 달, 넉 달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본 쪽에 할 생각이 별로 없고 그때는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쇼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은 한국의 주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교수님께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네. 해법을 좀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게 좀 좋다고 보십니까? 해법은요. 예, 기본은 판결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현금화 해야죠. 예, 예, 거기에 일본이 뭐라고 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밖에 없죠. 그거는 여러 가지 면의 상황에서 봐도 예, 일본 쪽에 많은 변호사들도 한국의 입장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현금화는 하고 그 다음 일본이 뭔가 제재 조치에 나온다면 국제사법재판소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물론 어떤 결론이 나면 거기에는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 나라의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계속 왜곡시키는 사태가 되는 상당한 안 좋은 사례를 남길 것입니다. 이거는 속극산대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일본의 행정하고 사법에 사실 존속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국제법상 못한다라든가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법을 우선시하는 나라는 있기는 하지만 국제법적인 내용을 우선시한다라는 것이 또 국제법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65년도에 한일 간의 한일 정무권 협정에 쓰여진 내용만 봐도 보상은 끝났지만 폐상은 끝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것을 왜곡시킨다면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간대국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사법적인 부분도 다 양보한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제가 일본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그것에 자꾸 시비를 거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사실 이것은 개인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도 개인이기 때문에요. 예, 예.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예, 그것을 일본이 계속 하고 있는 셈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목적은 북일수교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에는 예. 북일수교는 아무래도 한국하고 일본의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이나 한일 정무권 협정을 토대로 움직이는 것이 북일수교입니다. 예. 그리고 평양 선언을 토대로 해서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쪽에 일본하고의 협정 내용이나 이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북일수교에 앞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결국은 그러한
그 배상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일본에 포상이 아니라 배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 예, 현재까지 식민지에 대해서 배상이라는 면목으로 배상금을 낸 나라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평양 선언에서도 보상 수준의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한국의 판결은 정확하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된다면 북한도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하여서 그 경우는 보상금의 수준에 한국하고 일본의 경우는 그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였는데 이것이 그 배상금이 되면 여러 배, 100배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경우는 그 회사가 내는 것이 아니라 북일수교 때는 일본 정부가 내야 합니다. 예, 일본 정부는 그것으로 재정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것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국가들이요. 예, 일본이 한국의 문제라기보다 아시아적인 확대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무리수를 두고도 국가가 나서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뭐 일본의 문제이지 한국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예, 한국이 거기까지 생각해주고 일본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또 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예, 서로 네, 조심해야 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